학생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마음 졸였을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물론 1등급인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지 못해서 정말 속상한 학부모님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도대체 내신 1등급 학생과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좀 더 많이 풀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아는 학생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보면 바로 계산하려 들지 않습니다. 먼저 조건을 정리하고 문제의 구조를 본 다음에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반대로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식을 세웁니다. 이 차이가 쌓이게 되면 고등수학에서는 점수 차이가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송고등학교 중간고사 17번 문항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그래프가 정해져 있다는 걸 확인하고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조건에 맞는 구간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쭉쭉 그어보면서 얘들이 3개가 되는 구간들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극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한된 구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특징, 만나는 개수에 대한 특징을 먼저 확인해서 2차에서 만날 수 있는 개수가 0개, 1개, 2개로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그 구간에서 밖의 구간과 안 구간이 몇 플러스 몇 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다 판단한 다음에 그때부터 샤프를 들고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보더라도 최근 내신에는 단순 계산형 문제보다 해석형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많이 푸는 공부 방법으로는 고등수학에서는 더 이상 상위권이 되기엔 어렵습니다. 결국 성적의 차이는 계산 속도가 아니라 해석의 깊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은 시작법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제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부분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돼요, 이거입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건 어떤 거죠? 제가 같이 옆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의 대부분이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첫 줄에서 멈춥니다. 그 부분은 왜일까요? 학생들은 정답보다 그 문제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등수학은 특히나 문제를 읽고 바로 풀이가 떠오르지 않으면 시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신 시험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시험지를 보게 되면 앞에서 한 문제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뒤에 두세 문제들이 풀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서 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상담을 하다 보면 평소 실력보다 좀 못 보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면 앞에선 잘 풀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본인이 헷갈리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문제를 보통 아이들이 한 5분 정도 끌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가더라도 그 문제 자체가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문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실수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아이들에게 30초라도 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분이라는 시험이 길진 않겠지만 당황해서 10분, 15분만 날리지 않아도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내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뒤에 있는 긴 해설이 아닙니다. 첫 조건을 보는 법, 식을 세우는 기준, 접근 순서가 훈련되어 있어야 실제 시험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결국 시작이 풀이와 방향을 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연산 속도가 느린 걸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원인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 치고 난 시험지를 보십시오.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풀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무작정 빨리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식을 세우지 않고 조건을 먼저 보고 계산 전에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불필요한 계산들이 줄어들거든요. 반대로 그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계산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틀린 방향으로 오래 풀기 때문에 정답을 냈더라도 그 문제는 내신 시험에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맞춤 문제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 부분은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3등급 이내 친구들이 나는 지금 중킬러까지 풀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킬러 문제 열심히 준비하면은 나는 2등급, 1등급이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1, 2등급과 3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쉬운 4점에서의 문제에서 몇 분 걸렸냐, 그게 전체 수능의 등급을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정말 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학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느껴지신다면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을 무조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여야지 나중에 수능 준비까지도 완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신 시험은 정확도 높은 풀이와 서술 과정까지 요구됩니다. 그래서 평소 생각 없이 빠르게 풀려고 하는 습관은 오히려 실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 단축은 손이 빠른 게 아니에요. 생각의 순서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념 한 줄 정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등수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개념을 길게 외우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거는 긴 설명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핵심 언어입니다. 그러니 자기만 알고 있는 개념 용어를 통해서 한 줄로 정리하는 연습을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함수는 대응관계, 수열은 규칙의 흐름, 경우의 수는 중복 없이 세기, 이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단어를 개념 한 줄로 정리해서 짧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고등수학은 개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고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짧아질수록 문제 적용은 빨라진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구조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근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단순히 유형 암기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조건을 비틀고 구조를 바꾸어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하는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숫자와 식을 보고 무작정 본인이 기억나는 풀이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조건의 연결, 숨겨진 관계, 출제 의도를 먼저 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변형이 조금만 돼도 풀이가 막막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학은 읽고 구조를 보고 해석한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대학 수학이 아닙니다. 전공 수학이 아니고 입시 수학입니다. 입시 수학은 문제의 구조를 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면 실수 패턴이 교정이 될 거예요. 그 방법은 꼭 채택하셔야 되는 게 고등수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모르는 문제보다 반복되는 실수 패턴이에요. 조건 하나 놓치기, 부호 실수, 정의역 확인 누락, 경우 나누기 실수까지요. 이런 실수들은 단순 실력 문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왜냐면 많은 학생들은 틀리면 다시 풀어보기만 하거든요. 다시 풀기만 하면은 또 나오면은 또 틀릴 겁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실수 원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실수는 무한 반복될 것이에요. 고등학교 내내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는 우리 아이의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답은 반드시 다시 푸는 것보다 틀린 이유를 찾고 그 틀린 이유를, 그 실수 패턴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실수만 관리가 된다면 우리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점수는 충분히 안정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호였습니다.